미술에 있어서 최초성에 대해서 그때 운전하고 갈 때 찍었던 영상으로는 좀, 물론 그것도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최초성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미술에 있어서 최초성, 등산로의 비유예요. 등산로의 비유. 제가 좀 컵에다가 네임펜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또 덕장님이 최초성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 영상 하나만 가지고 좋은 편집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최초성 2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일단 카톡으로 얘기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최초성 2부 영상 찍고 있으니 아직 편집하지 말아라. 그래서 1부, 2부를 동시에 편집하는 게 좋겠다. 자,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학고제라는 전시장에서 배우 하정우 씨가 개인전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침이 되니까 좀 소란나네. 하고 있는데, 모로코에서 카페트에서 영향을 받은 카페트 시리즈하고 하회탈 같은 마스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Never Tell Anybody, 아무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밀한 얘기를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의, 그 제목과 그 그림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어떤 영화 대부의 한 문구가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참 많이 하긴 해요. 지금 이 최초성 2부 영상인데 이거 얼마나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물도 좀 가져와야 돼. 요거부터 하고 물하고. 자, 미술대학을 이제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강아지들도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보면은 새끼 때부터 성격이 나오거든요. 엄마 젖 먹는 강아지가 엄마 젖을 찾는 동작만 봐도 얘가 이제 어려서부터 동물을 많이 제가 접했으니까 어떤 성격이겠네. 그리고 수컷, 암컷의 또 성격이 다르고, 그러게 젖 먹는 모습만 봐도 나와요. 그 개성이라는 게. 자, 미술대학에 들어가도 당연히 미대생들이 각자 스타일이 다 나오죠. 새끼 강아지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술에서 최초성을 찾는다는 것이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런 데 최초성을 찾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 타고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은 여기서 최초성을 찾아야 되고 이놈은 여기서 최초성을 찾아야 되고, 이게 엄마 젖 먹는 새끼 강아지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약 거의 200년 전에 사진이 발명이 됐는데 아, 200년 전에 사진 발명 이후에 거의 200년 동안 현대 회화가 이렇게 분파해 왔다,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잭슨 폴록류의 두 쿠닝 뭐 이런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이 국가적인 도움으로, CIA 국가적인 도움으로 전 세계적인 화가들이 됐죠. 추상표, 뜨거운 추상, 몬드리안 차가운 추상, 칸딘스키 따뜻한 추상, 중간 정도. 칸딘스키하고 또 그 러시아 작가 또 누구 있는데 이 조각에서도 뭐 조각도 마찬가지죠. 뜨거운 조각, 차가운 추상 조각, 뜨거운 추상 조각, 그 다음에 구상 조각. 그림에서도 하이퍼 리얼리즘 똑같이 그리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리얼리즘 그림이 백자 도자기를 그대로 그린 거. 그래서 백자 그리는 화가들 지금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 아트페어에. 화성미술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에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과 달리 또 이제 팝아트, 이렇게 또 팝아트에서도 좀 애니적인 팝아트가 있고 애니를 좀 벗어난 게 있고 또 이제 그렇게 또 나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유명한 게 단색화하고 비구상, 추상이 결합된 게 김환기 선생의 전면점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각 분파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이 있듯이 미술대학에 들어가서 나는 어떤 스타일의 그림으로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30년 이상, 20대에 30년 이상 수련을 해서 50대 중반쯤에 나는 어떤 등산 루트로 제가 하자면 여기가 이제 미술대학 입학한 20살이에요. 20살. 그러면은 헤매는 기간이 있어. 여기까지가 한 35세? 이 정도? 개미처럼 헤매, 개미처럼. 알죠? 개미가 먹이 찾을 때 방황하고, 이거 해볼 거야, 그거 누가 했어? 이거 해볼 거야, 그거 누가 했잖아. 이거 해볼 거. 누가 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거 등산로예요, 이게. 이 등산로가 뭐냐? 물론 여기 등산로에서도 이렇게 가다가, 등산로 보이시나요? 등산로에서도 가다가 누구의 길을 따라가다가 여기 마지막에 약간만 그냥 자기 이렇게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기도 하고, 아예 동떨어진 이렇게 새로운 등산로가 있기도 하고, 이런 거죠. 나무처럼 이렇게, 그죠? 이 생명의 나무랑 비슷한 거죠. 그 다윈의 그 진화에 나온 생명의 나무랑 비슷한 컨셉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통 판단합니다. 나 그냥 사실대로 그리는 거 되게 잘하니까 이미 그거 한 선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장점을 살려야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 그냥 똑같이 그릴 거야. 뭐 소나무든 꽃이든 그릇이든 뭐든 간에 나 리얼리즘 할 거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는 이렇게 추상화, 근데 이게 이미 선배들이 개척한 길이기 때문에요. 이미 개척한 바스키아? 그러니까 하정우 씨 그림에서 바스키아가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미 개척한 길들은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압축이 되는 거죠. 여기는 뜨거운 추상, 여기는 차가운 추상, 여기는 구상화, 여기는 뭐 이런 식이에요. 참 여기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이 길에서. 여기서 이제 뛰쳐나가는 건 뭐예요? 그림 포기하는 애들. 나 미술학원 할래, 식당 할래, 뭐 할래.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뛰쳐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특성이 뭐냐? 암벽 등반을 하는데 여기가 암벽 등반 구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로맨스의 구간이에요. 그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던 로맨스의 구간이야. 그 길을 찾는 거야. 자기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이쯤 오면 이제 자기 스타일에, 나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구축이 되는 기간이고, 50대가 되면은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사실 김한기 선생도 거의 60대 다 돼서 60세 거의 돼서 그 전면점화라는 스타일이라는 걸 찾아내고, 그 스타일을 계속 같은 스타일을 반복해 가면서 더 좋은 전면점화를 그리는 과정, 그 스타일의 과정에서 이제 걸작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걸작. 그게 이제 이 뷰티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걸작이 나올 때. 그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은 거죠. 그게 전면점화. 그 전에 50대까지의 김한기 선생의 작품은 그냥 이 정도 단계에 불과해요. 다 남들이 했던 거 약간 변형 주는. 그러니까 현재 이 커브로 보자면은 여기를 암벽 등반 단계라고 본다면, 여기는 그 트레킹이라고 하나요? 트레킹. 이미 있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여기 이미 선배들이 걸어간 발자국이 그래 있어. 오케이, 알았어. 간 다음에 야, 암벽 밑에서 말이야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면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예를 들자면은 각각의 얘는 피카소, 디샹, 뭐 몬드리안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이렇게 이미 미술사의 정점을 찍은 걸출한 화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뷰티의 단계에 이른. 그러면 여기까지 온 다음에 A 작가와 B 작가 사이에 이 길을 내가지고 말이야,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남기면 될 거 아니야. 이 길을 많이 선택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것도. 저도 눈동자를 눈을 그리는 사람과 우주를 그리는 사람의 중간에 현재 이 길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비유하자면 되게 이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암벽 등반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산악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등반에 대해서. 자, 이 지점에서는 여기는 갈 수 있는데, 눈동자와 우주 사이에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우주 사이에 평행우주라는 컨셉을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근데 이 평행우주라는 컨셉을 그리려면 과학책도 많이 봐야 되고 독서량도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가려면 이 암벽이라는 게요, 이게 손이 리치 이렇게 뻗어야 돼. 뻗어야지 틈을 잡을 수 있고 올라가서 말뚝도 받고 뭐 비너도 걸고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눈동자를 그리는 뷰티와 우주를 그리는 뷰티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면 그 두 군데는 갈 수 있으나 이 사이를 가려면 여기서 시작해야만 갈 수 있는 거죠. 먼저 이 지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미술대학이에요. 여기가 미술대학. 여기가 미술대학이고 막 포기하는 놈들도 있고 포기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놈들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쯤 시작했다고 할까 이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이 지점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 비슷한 거를 좀 의도적으로 제가 멀리 했으니까 비슷하게 하는 걸 멀리 했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아미고님들 만난 시점은 한 이쯤 되는 거죠. 이쯤. 제가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어느 정도 찾고 스타일을 완성해 가는 이 남아있는 기간, 여기가 이제 세계 정상인데, 그러니까 뭐 영어 표현 중에 세계 최고의 화가들 중에 한 명이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은데, 영어는. 그 세계 최고의 화가들 중에 한 명이 되기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와서 아미고님들 만난 거죠.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암벽등반로예요. 쉽지는 않고, 암벽등반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말뚝이 박혀있나 안 박혀있나가 중요해요. 내가 이리 올라가려고 하는데 1m 옆에 이미 누가 말뚝 박아놨네. 그러면은 아류 작가의 소리를 들을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자기는 아니야. 그 A 화가는 이 말뚝을 박아서 이렇게 갔어. 나도 비슷한 루트긴 하지만 나 1m 옆에다가 말뚝 새로 박고 있잖아. 자기는 차별화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1m 사이가 너무 가까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누구 아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는 사람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디테일하게 등산로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화가들은, 작가들은 자기가 최초성이 없는 작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름 최초성이 있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최초성은 이 나무 가지에 이미 본류에서 나눠진 잔가지일 뿐인 것이죠. 본류에서 나눠진. 그러면은 어느 정도 굵기의 나뭇가지가 차별이 되어야만이 그것을 최초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그래 여기서부터 최초성이야. 약간 이런 고민이 되는데, 후대에 올수록 현대미술의 역사가 200년이 사진기 이후부터 따져보자면 거의 200년이 됐는데, 후대에 올수록 이렇게 굵은 가지가 아예 갈라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가지가 갈라지는 것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최초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평론을 하게 되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참 이게 그렇죠.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여기일 텐데, 거기서 약간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해서 좀 이렇게 다른 방황을 해야만 그 A와 C 사이에 그 B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게 이제 자기만의 이게 자기만의 스토리인 것이고, 이 자기만의 스토리 이후에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을 개발하다 보면은 궁극에는 전체 미술 분야에서 그 대가들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 대가들의 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암벽 등반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정확한 비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 이 암벽 등반로가 아예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 지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너 누구 따라했지? 라는 말은 안 듣겠죠. 안 듣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좀 많이 몰려있는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누구 따라한 것 같잖아, 누구 따라한 것 같잖아, 이런 거예요. 하종우 전시가 마치 바스키아 냄새가 많이 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뭘로 밀어붙여야 돼요? 스토리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스토리하고 뭐 밀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그러니까 시대성하고 최초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믿을 거는 스토리밖에 없기 때문에, 연예인 출신의 화가라는 것도 스토리예요. 그게 강력한 스토리예요. 그런 거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시대성과 최초성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마지막에 여기 이거 뭐예요? 그 암벽 등반에서 가장 힘든 그 직하벽이라고 하나? 이렇게 수직벽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갈 힘이 없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점을 찍으려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각 점을 찍은 예술가들이 있어요. 여기에 점을 찍으려면 화가들 중에서, 저는 이거는 음악이라든가 작곡이라든가 가버리면 복잡하니까 화가만 생각합시다. 그래야지 이 비유가 맞아떨어져요. 이 비유를 막 음악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서 마지막에 굉장히 난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암벽 등반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코스가 있잖아요. 이 컵의 모양을 보면, 이 컵의 비유가 이거 지금 보온컵의 비유가 참 좋은데, 그냥 옆에 있는 걸 제가 활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구간을 넘어가서 이 위쪽에 점을 찍으려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초성, 시대성, 스토리까지. 안 그러면 이게 찍기가 힘들어요. 과거에 피카소니, 마티스니 이런 고흐는 최초성은 없었는데, 최초성은 있죠. 왜냐면은 고흐 스타일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되게 낯설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기법의 최초성이었지만은, 그때는 최초성이 드무니까 그 정도 최초성으로도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고흐는 막강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일단 막강하고, 시대성은 그냥 후기 인상파라는 자기 감성을 그리는 그 시대의 사조를 따랐기 때문에 시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대성은 좀 약한 것 같고, 기법적 최초성과 스토리로 그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정도 장비만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었다. 왜? 좀 쉬운 길을 찾아서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쉬운 길은 선배들이 다 등산로를 개척해버렸다. 어려운 길만 남았다는 거죠. 그 틈새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등산로를 새로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소설이든 시든 간에
자칫 잘못하면 표절이 돼버리는. 이미 그 문구를 쓴 사람이 있는 거야, 소설가 중에. 그러니까 소설가들이 표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참 딜레마인데,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표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차라리 한강처럼 다큐멘터리 소설을 쓰는데 자기만의 시적 감수성을 집어넣어버리면 소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되기가 어렵겠죠. 다큐멘터리로 가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독창성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비슷비슷한 잔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잘난 사람이다, 뛰어난 화가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뭐냐면 나는 이런 게 달라요 막 이렇게 신문에 내야 되고, 평론가를 동원해서 이 사람은 뭐가 다르냐를 짜내야 되고, 글을 이제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로 독창성이 있다면은 이 그림은 새롭다라는 평론을 괜히 글 잘 쓰는,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글을 잘 꼬는 평론가한테 맡길 필요도 없고, 묘하게 이렇게 길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그런 글을 맡길 필요도 없고, 담백하게 얘기를 해도, 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해도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봤을 때 새로움을 느끼겠죠. 뭔가 다르다, 그림이. 뭐 뜻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다른 것 같다, 이걸 알게 되죠. 왜냐면 등산로 자체가 아예 루트가 처음에 시작점이 달랐기 때문에. 최초송의 등산로 비유, 이 영상은 최초송의 암벽등반 비유, 등산로 비유인데, 최초송의 등산로 비유. 잠깐만, 여기서 뭔가 좀 빠진 게 없을까? 여기서 간혹 가다가 사다리 타기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단색화 하다가 갑자기 반추상으로 간다든지 약간 사다리 타기가 좀 있는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서 이 그림이 유행해? 야, 그러면은 이리 가다가 쫙 갈아타서 이렇게 가자.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약간 사다리 타기 하는, 이렇게 장르를 살짝 건너뛰면서 이제 그 약간 유행을 쫓는 화가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1m 옆에 말뚝을 박는다는 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에요. 자기가 아류 작가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이 길이 새로운 등산로라는 걸 계속 주장해야 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주를 그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창조주의 최초의 빛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림이 있어요. 빛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의 눈동자를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관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표정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두 개를 결합했다라는 것은, 제가 그럼 말뚝이 박힌 것이, 이게 제 그림의 말뚝이, 제가 올라가고자 하는 등산로가 여긴데 우주 그림을 그리는 사람, 창조주의 조물주에 대한 찬양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봐요. 빛에 대해서 그린다. 그럼 그게 1m 옆에 있는 등산로냐? 어느 정도냐면 한 100m 옆에 있는 거예요. 눈동자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한 100m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이게 뭐냐면 컨셉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은 흡사해 보이지만 컨셉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100m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조금 다르더라도 컨셉이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제라고 제목을 달아버리고 바스키아랑 비슷하게 그려버리면 그거는 그냥 1m 옆에 있는 말뚝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왜 이 그림을 그리고 나는 어떤 철학적인 과학적인 컨셉을 표현했다라는 게 없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차별점도 추구해야 되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고호의 붓질이냐 고갱의 붓질이냐의 차이겠죠. 근데 고갱은 뭘 그렸고 고호는 뭘 그렸느냐 이제 그게 컨셉의 차이인데 컨셉의 차이가 등산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먼 거리에 100m 옆에 있는 것이고 기법의 차이는 한 1m 옆에 있는 거죠. 1m 옆에 있는 등산로인 것이고 새로움을 인정받기가 되게 어렵죠. 재료의 차이다. 컨셉은 이건데 재료에서 내가 최초성을 추구했다. 그거는 1m 옆에 있는 등산로가 아니라 한 5m쯤 옆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미술에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상을 표현했다. 이러이러한 철학을 표현했다. 이렇게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어떤 그 사상과 철학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그거는 100m 단위의 차이라는 거죠. 재료를 바꿨다. 그럼 약 10m 단위의 차이점인 것이고 기법을 바꿨다. 그럼 1m 단위의 격차가 있는 새로운 등산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서 그 사람이 최초성을 추구한 것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캔버스에 그냥 유화 물감 제가 나중에 쓸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크릴로 하고 있는데 캔버스에 아크릴로 하고 있지만 재료적인 차별성이 없잖아요. 기법적인 차별성이 약간 있죠. 1m. 재료적인 차별점이 없죠. 10m 옆에 등산로가 아니죠. 그러나 컨셉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100m 떨어져 있는 말뚝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등산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그게 이제 최초성과 시대성이에요. 그게 결합되어 있는 거. 저는 지금 양자 물리학이라는 시대성과 양자역학이라는 시대성과 관찰자 효과를 이중순릿 관찰자 효과는 바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걸 잡았다라는 그런 최초성을 갖고 있는 건데 글쎄요. 아미고님들은 저를 잘 평가해 주셨지만 나중에 이제 세계미술 시장에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죠. 몇 분 찍었나요? 33분. 제가 이제 포도나무 넝쿨선으로 인간의 코나투스와 욕망을 추구했다. 그거는 자 인간의 욕망과 코나투스를 추구한 추상회화가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단지 그 재료를 이미 듀샹처럼 레디메이드 되어 있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체 중에서 그 을목의 넝쿨손의 엄청난 상승 욕구, 생존 욕구가 응축되어 있는 것을 채취해서 딱 조각으로 박았어.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암벽 등반에서 어느 정도의 새로운 길이냐. 그게 말했듯이 재료가 바뀌었기 때문에 10m 옆에 있는 새로움이죠.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넝쿨손으로 누군가가 조각품이라고 이 세상에 내세울까봐 제가 엄청 조마조마했던 거예요. 이거는 되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1등으로 발표했을 거예요. 넝쿨손을 그린 사람도 있고 만든 사람은 있지만 그 넝쿨손 자체를 가지고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품화한 건 제가 이제 세계 최초가 된 거죠. 그거는 재료의 차별성. 약간 10m 옆에 있는 등산로 같은 거예요.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레디메이드죠. 이미 있는 거를 사람이 찬 것처럼 세워가지고 속에 뼈대를 넣어서 세워서 표정을 만들었다.
일단은 소재의 재료의 차이이면서 같은 조각 작품에 있어서 나무 뿌리로 뭘 했다? 소재와 재료의 차이인데 그 정도는 5m 옆에 있는 등산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그것도 최초성이 있긴 한데 아직 멀리 떨어져 있는 최초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포도나무 노플선이 좀 더 최초성 더 새로운 거고 넥타이 조각은 5m 정도 옆에 있는 새로운 등산로라면 포도나무 노플선은 10m 옆에 있는 새로운 등산로인 것이죠. 그리고 우주를 그리는 사람과 눈동자를 그리는 사람 사이에서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그림은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죠. 컨셉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찍었던 설명이 요때 있던 요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야 그 다 누가 다 했어 이게 다 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다 길이 있고 이렇게 수렴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화가들이. 근데 좀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멀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직도 이 길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미술대학에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 등산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미술계에서 많이 떠나지 않았지만 독서와 뇌과학 뭐 등등등 미래학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안으로 컨셉과 컨셉 사이에 새로운 컨셉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정우 씨는 그냥 이렇게 간 거고 이렇게 간 거고 양혜규 작가나 지금 조각을 하는 작가 이불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한 이 정도 돌아갔다고 보면 돼요. 이 정도의 지도를 펼치고 나침판을 보는 시기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이 정도의 기간. 그러니까 일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화가는 붓을 놓았을 때, 붓을 들지 않았을 때 진정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만약에 공백기라고, 화가에게 공백기는 있을 수가 없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겠죠. 노동을 하면서도 애들을 가르치면서도. 근데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고민의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동을 차라리 한다. 알바를 할 때 미술을 가르치는 알바를 해버리면 그게 동질적인 거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게 되는데, 제가 화가인데 용접을 하고 건축 노동을 한다 그러면은 캔버스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내 캔버스에 영향을 덜 주겠죠. 그 알바하는 그 행위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자기 분야로 벌어버리면 되게 영혼이 좀 망가질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 하지만 육체 노동을 한다면 캔버스 내에서의 생각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전혀 다른 걸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 탐색 기간, 방문 기간, 지도를 펼치고 나침반을 바라보는 기간에. 그래서 그 어떤 결과물을 보면 서도 선배도 있고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그 사람의 고민의 시공간의 면적이 보여요. 결과물을 보면 저 사람은 이 정도의 생각을 한 것 같다. 이 사람은 이 정도의 고민을 한 것 같다. 20대 그 정도의 고민을 한 것 같다. 근데 이 고민의 넓이가 크지 않으면 결국에 위로 올라왔을 때 기존 선배들이 했던 것을 답습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답습하는 길로. 그게 고민의 넓이가 커야 돼요. 저는 이거 자화자찬이지만 저는 이렇게 컸다고 생각해요. 지도를 펼치고
나침반을 보는 저의 그 고민의 공간, 면적, 반지름으로 봤을 때 저의 고민의 반지름은 이 정도였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아주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고민의 반지름은 좀 잘 나가면 이 정도, 웬만큼 되면 이 정도. 저랑은 고민의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다. 저는 제가 더 반경이 넓다라고 보죠. 이게 아직 증명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이 컵 자체가 하나의 이게 최초성에 대한 하나의 추상화가 되어버렸는데, 이건 제가 지우지는 않고 나중에 사인해가지고 경매로 팔아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35세경이면 여기가 이제 40대 50대가 되는 거죠. 이 레벨이 한 40대 50대고, 김한기 선생으로 따지면 사실 김한기 선생은 50대에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 정도였었거든요. 50대에도. 60세가 돼서야 비로소 드디어 이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 단계에 온 거죠. 여기는요, 다 발생반복설처럼 미술대학을 가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을. 결국에는 암벽 등반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미술계를 한정해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요즘에 미술계라는 게 많이 이렇게 세상사하고 많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현재 이 비유가 이 보험컵과 트레킹과 암벽 등반과 마지막에 이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 이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이 과정을 모든 화가 지망생들이 다 겪어야 돼요. 이 과정. 그래서 이렇게 돼요. 급하게 서두르면 지도를 펼치고 나침반을 보는 그 고민의 반경, 탐색의 반경이 작아져요. 급하게 서두르면. 길게 보면 고민의 반경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민을 20대에 많이 할 수도 있고 30대에 할 수도 있고 60대에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뛰쳐나와서 60대에 나 이런 그림 도저히 못하겠다.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고민의 시간을 갖는 거죠. 60 다 돼서. 그러다가 난 이쪽으로 튀어나갈 거야. 고민 끝에 이쪽으로 튀어나갔어. 그러면 그 정도로 고민을 했다면 60대가 다 돼서 5년 동안 10년 동안 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를 고민했다고 쳐봐요. 책도 읽고 방황하면서 여행도 하면서. 그러면 그 원심력이 생기겠죠. 고민하는 게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력이 생기잖아요. 그 회전력이 어느 순간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만 이쪽으로 안 가겠죠. 왜? 지금 내가 이쪽으로 안 가려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쳇바퀴 돌고 있는데 여기나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 고민의 반경이 커질수록 뛰쳐나가는 힘도 강해지고 그만큼 멀리 가게 되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새로운 등반로를 찾게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물론 새로운 등반로를 찾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틈새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저처럼 제가 틈새를 찾은 것처럼. 하지만 그 고민의 쳇바퀴를 도는 붓을 놓고 고민을 하는 그 시간이, 생각을 하는 시간이, 그것이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5년, 10년, 15년 정도의 그 방황의 기간, 열정은 있으나 어딘가로
내비게이션에 스타트를 못하고 있는,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는, 엔진이 공회전을 하는 그 상태, 클러치를 밟은 상태. 클러치를 놓으면 이제 기아가 바퀴에 힘이 들어가면서 바퀴가 이제 굴러가는데, 클러치를 밟고 있어. 붙지를 못하는 거야. 바퀴가 안 굴러가. 붙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기관들. 그 고민의 반경이 길수록 원심력의 힘은 커지겠죠. 뛰쳐나가는 힘이. 응축된 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민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고, 사실 30대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40, 늦어도 40대까지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 고민이라는 것도요, 10대, 20대 때 준비가 돼야지 30, 40대 때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대, 20대 때 준비를 못하면 30, 40대 고민은 할 수 있으나 고민의 반경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게 모든 게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공부, 그 모든 게 합쳐져서 고민의 반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심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 이제 말은 제가 잘 해왔는데, 그 원심력을 이제 보여줄 때가 드디어 이번 아트페어에서부터 보여드려야 하는 살짝 부담감은 있는데, 꼭 확인시켜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리마인드, 지금 거의 50분간 제가 미술, 화가에 있어서의 최초성 2부, 그 차 안에서 했던 것이 간략한 일부였고, 그 2부 영상을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